하루 7분 지적인 척하는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초밥 밥알 개수, 초밥이 10개 세트로 나오는 이유, 같은 초밥을 한 접시에 2개씩 주는 이유, 초밥에 고추냉이를 넣는 이유, 영화 볼 때 팝콘이 왜 단짝이 되었는지, 우리나라 최초의 배달 음식, 우리나라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많이 시켜 먹은 배달 음식은 무엇이었는지 지적인 척하며 썰을 풀 수 있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행복을 느낄 때가 좋아하는 사람과 맛있는 것을 함께 먹을 때라고 합니다. 하나만한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그만큼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행복을 느끼고 생존을 위해 먹을 때 행복을 많이 느끼도록 진화했습니다. 그래서 먹방이나 요리 유튜버들의 구독자나 구독자 증가 수, 조회수가 압도적인 이유입니다. 데이트나 친한 사람들과 한 끼 즐거운 식사를 위해 초밥을 먹습니다. 초밥을 시키면 10개 세트로 초밥이 나와 다양한 초밥을 먹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 바꿔 먹을 수 있는 즐거움도 있고 굽거나 하는 번거로움도 없고 한 입에 쏙 들어가니 깔끔합니다. 그래서 초밥 먹을 때 좀 있어 보이는 지식을 알려드립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초밥을 먹고 있다. 타이밍을 재다.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 진양호 회장처럼 몇 개고 밥알 말이다. 초밥에 밥알이 몇 개고 초밥 1인분이 왜 10개고 왜 한 접시에 2피스씩 나오냔 말이다. 응? 이런 드립을 칩니다. 이런 드립으로 약간 피식하게 만들었다면 드라마 인기로 삼성 이병철 회장이 초밥 밥알이 몇 개라고 한 에피소드는 여기저기서 많이 떠들어 이런 서 풀면 참신하지도 않고 노잼 TMI. 혹시나 이런 걸 정말 몰라 초밥 밥알 개수를 먹는 사람 있으면 요리사마다 성능각이 달라 다르겠지만 대략 300알 정도 잡아 초밥을 만든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2차 세계대전 일본이 망했습니다. 나라는 폭격에 쑥대밭이 되었고 우리나라를 비롯해 여러 식민지에서 털어먹던 쌀이 끊기니 쌀값이 130배 뛰었습니다. 게다가 패망 후 일본으로 다시 돌아온 폐잔병과 해외 주민이 150만 명이라 쌀을 비롯해 식량이 부족했습니다. 일본은 서민이 물고기를 먹으면 되지 않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망해가는 전쟁에 망해가는 걸 알면서도 나는 행복합니다. 행복 회로를 돌리며 전쟁에 올인하다 보니 어선도 부족해 어획량도 반으로 줄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배고픔을 알지만 나름 살던 사람이 굶으면 환장합니다. 패망 후 영양실조로 1000만 명 가까이 죽자 1947년 7월 가타야마 총리가 식량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음식점 영업 긴급 조치를 발령합니다. 즉 쌀 아끼고 니들 외식하지마 조치입니다. 이러니 수많은 음식점이 문을 닫았고 대대로 초밥집을 운영하던 초밥집에 비상이 걸립니다. 이 위기에 누가 꼼수를 생각합니다. 초밥을 만들어 파는 것이 아니라 손님이 쌀을 가져오면 수수료를 받고 초밥을 만들어주는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이러면 음식을 만들어 파는 요식업이 아닌 손님의 쌀을 이용해 가공하는 위탁 가공업이라 긴급 조치에도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이 논리가 그럴듯하고 어려운 시기 초밥집도 문 닫게 할 수 없는 노릇이고 시민들의 외식 욕구도 해결해줘야 하니 도쿄시는 이렇게 영업하도록 허가합니다. 그래도 다만 쌀은 아껴야 하니 1인당 쌀 한 홉, 초밥 10개로 제한합니다. 쌀 한 홉이면 대략 밥 한 공기 정도 나옵니다. 이 양으로 초밥 10개를 만들다 보니 지금 우리가 먹는 초밥 크기가 되었고 대략 밥알 300개 정도로 초밥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생선도 부족한 시기라 예전처럼 초밥마다 다양한 생선을 쓸 수 없어 같은 종류의 생선으로 초밥 2개씩을 만들어 한 접시에 담아 제공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5가지 재료로 모두 10개 초밥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관습처럼 초밥 1인분을 시키면 지금 크기의 초밥에 밥알 300알 정도 10개 초밥이 나오고 한 접시에 같은 종류의 초밥 2개씩 나오게 되었습니다. 초밥에 고추냉이를 넣는 것은 무엇보다 맛있고 코를 찌르는 매운맛으로 입맛을 자극하기 위해 넣지만 초밥에 고추냉이를 넣게 된 이유는 소독 효과를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일본에 초밥이 널리 퍼지게 된 시기는 19세기 무렵입니다. 당시는 지금처럼 냉동 기술이 발달하지 못해 생선이 싱싱하지 못했습니다. 약간 상한 생선으로 초밥을 만들어 먹다 식중독에 걸릴 수 있어 고추냉이의 톡 쏘는 맛인 휘발 성분으로 살균했습니다. 게다가 고추냉이가 생선의 비린맛도 잡아주었기 때문에 초밥에 고추냉이를 넣게 되었습니다. 초밥을 간장에 찍어 먹는 것도 맛도 맛이지만 소독과 비린맛을 잡기 위함이며 초밥 먹을 때 식초에 절인 초생강이 반찬으로 나오는 이유도 소독과 비린맛을 잡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초밥과 관련해 얄팍한 지식을 훅 털고 좋아하는 사람과 초밥을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그러다 간혹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 마지막 회에서 송중기가 진도준이 아니라 왜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되었냐고 궁금해한 사람이 있을 수 있듯 더 궁금해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과 관련해 몇 가지 임팩트 있는 보험용 얄팍한 지식을 털어드립니다. 보험용 AS, 왜 영화 볼 때 팝콘이 단짝이 되었을까? 영화 볼 때 빠질 수 없는 게 팝콘이죠. 팝콘은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오래된 식사였습니다. 과대키나 부족장 동생이 추수감사절 만찬에 초대받아 앞으로 우리 싸우지 말고 잘 지내자는 평화의 의미로 정성껏 준비한 음식이 바로 팝콘이었습니다. 이렇게 알려진 팝콘과 원주민들의 여러 도움으로 신대륙을 개척하며 생활할 수 있었음에도 이후 펼쳐진 역사는 씁쓸하죠. 이런 팝콘이 1885년 찰스 크레터라는 사람이 쉽게 팝콘을 튀기는 기계를 발명하며 팝콘은 거리에
국내에서 파는 싸구려 음식으로 전락합니다. 그리고 20세기가 들어오며 영화관이 생깁니다. 레드카펫이 깔린 휘황찬란한 극장에다 움직이는 영상은 금세 사람들을 영화관으로 몰려들게 합니다. 사람들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과자, 사탕 등을 먹으며 영화를 즐겼습니다. 허나 극장 주인들은 싸구려 음식인 팝콘을 들고 와 먹는 것은 막았습니다. 싸구려 음식인 팝콘이 극장 품격도 떨어뜨리고 팝콘을 먹다 바닥에 흘리면 팝콘의 버터기름이 레드카펫을 더럽히기 때문에 지금과 달리 극장 입구에서 팝콘을 들고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러다 1929년 경제공황이 터집니다. 거리에 실업자가 넘쳐나고 주머니가 가벼운 사람도 먹을 수 있는 것은 값싼 팝콘이었습니다. 5센트면 사 먹을 수 있어 팝콘은 음식에서 누구나 먹는 군것질거리 간식이 됩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극장에 간식으로 팝콘을 들고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극장 주인도 싫었으나 극장 역시 어려운 시기였고 팝콘을 못 먹게 하는 극장은 사람들이 가지 않아 극장 문을 닫을 수 있어 팝콘을 들고 영화 보는 것을 허락하게 됩니다. 이러다 1941년 12월 7일 일본의 진주만 기습으로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 뛰어듭니다. 하와이, 필리핀에서 수입하던 설탕 공급에 차질을 빚으니 군남용을 제외한 과자, 초콜릿, 탄산음료 등 설탕이 들어가는 식품 생산이 중단되었고 이러다 보니 영화를 보며 먹을 것이라곤 팝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때부터 영화는 팝콘을 먹는 것이라는 문화가 생기고 미국 영화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며 영화하면 팝콘이라는 국룰이 생겼습니다. 봄용 AS, 우리나라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많이 시켜먹은 배달 음식은 무엇일까? 다른 의미로 배달의 민족답게 2021년 26조 6천억을 기록할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먹습니다. 기록으로 남아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배달 음식은 냉면이었습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 황윤석의 이재난고에는 1768년 한양으로 과거 시험을 보러 갔다 친구들과 함께 냉면을 배달해 먹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1800년대에는 효종갱이라고 새벽종이 울릴 때 먹는 국으로 대갓집 양반들이 전날 술을 마시면 해장을 위해 배달시켜 먹었다고 합니다. 배추 속대, 콩나물, 송이버섯, 표고버섯, 새갈비, 해삼, 전복 등 각종 귀한 재료들을 한데 넣고 온종일 정성껏 끓이니 해장에다 보양까지 되니 새벽용 통행 금지가 해제되며 항아리에 담아 양반댁으로 배달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있는 양반들이 시켜먹은 배달 음식이고 그렇다면 과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많이 시켜먹은 배달 음식은 무엇일까요? 짜장면 같지만 설렁탕입니다. 1894년 가보개혁으로 신분제도가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백정이나 천민에 대한 차별은 팽배했습니다. 1900년대 백정들은 근대 도시 중심가로 진출해 정육점을 운영하며 나온 부산물로 설렁탕집을 함께 운영했습니다. 백정들이 운영하는 설렁탕집에는 역시 천민으로 취급받던 옹기장인이 만든 뚝배기로 설렁탕을 내어놓았는데 맛은 좋았나 봅니다. 신분제는 사라졌지만 설렁탕이 맛있다고 하니 양반 출신들을 비롯해 사람들은 맛있는 설렁탕을 맛보고 싶었으나 백정이 운영하고 천박한 뚝배기로 먹는다고 하니 먹고는 싶었으나 채통을 유지해야 하니 차마 먹지 못하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래도 먹고는 싶고 설렁탕집에 가서 먹긴 그러니 고민하던 찰나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중국인들이 식당에 가지 않고 음식을 배달시켜 먹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 이러면 되겠네 하며 너도 나도 설렁탕을 배달시켜 먹게 됩니다. 1920년대에 개화해 최신 유행을 쫓고 선도하는 모던보이 모던걸 역시 맛있는 설렁탕을 먹고 싶으나 세련된 이미지를 유지해야 하니 도저히 설렁탕집에 갈 수는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설렁탕을 많이 배달시켜 먹었다고 합니다. 설렁탕 값도 당시 담배 한 갑이 10전 하던 시기 10에서 15전 정도로 비싸지 않아 설렁탕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많이 배달시켜 먹는 배달 음식이 되었습니다. 이상 음식과 관련해 지적인 척하는 얄팍한 지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